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주가는 작년 반토막 난 이후에 얼마 전까지 박스권 횡보를 이어왔고요. 최근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한 3달 정도 지금 가파르게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7만 전자까지 회복이 된 상황에서 앞으로도 지금의 상승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한 향후 주가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향후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상황 보시겠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았고요. 외국인이 샀습니다. 기관은 중립을 보였습니다. 자, 기관은 계속 중립을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과 외국인의 스탠스가 조금씩 변하고 있죠. 개인은 매수세가 최근에 좀 들어오면서 매도세가 많이 약해진 모습이고, 반면에 외국인은 매도세가 좀 들어오면서 매수세가 약해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개인, 외국인, 기관 모두 중립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뚜렷한 포지션은 없습니다. 자, 이어서 신용잔고율 보시겠습니다. 0.19% 나오고 있고요. 거의 변동 없습니다. 안정적인 수치 계속 이어갑니다. 이어서 공매도 보겠습니다. 공매도 매매 비중이 최근에 5% 내외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대차잔고 최근에 좀 올라가긴 했지만 아직 매매 비중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가파른 상승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딱히 걱정할 건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236조, 279조, 300조 돌파. 그리고 재작년에 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300조 재진입했던 작년. 그리고 올해는 314. 내년 후년 전망도 괜찮습니다. 330, 350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어서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36조, 51조, 그리고 눌리기 시작하면서 43조, 6조까지 떨어졌습니다. 재작년에. 그리고 작년에 좀 반등에 성공하면서 32조까지 회복. 올해는 좀 쉬어가요. 28조 살짝 떨어지는 분위기고요. 내년에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최근은 좀 들쭉날쭉한 영업이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만 올해를 저점으로 내년 후년 전망은 괜찮다는 거 자, 보시면 되겠고, 당기순이익도 같은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쉬어갑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점 지나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분기에는 10조대에서 4조대로 크게 눌렸고요. 다만 3분기에는 많이 따라옵니다. 9조대에서 8조 7천까지 어쨌든 큰 폭의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약간은 눌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거의 수평까지 맞춰놨고 4분기부터는 그래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년 대비 올라가는 구간이죠. 6조대에서 8조대, 1분기도 6조대에서 9조대. 그래서 확실히 이제는 계속해서 좀 걱정이 없어지는 구간이다. 전년 대비 개선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분기까지 좀 아쉬웠고요.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에서 최근에 20대까지 내려오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수치 오랫동안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부채는 걱정이 없는 상황이죠. 과거에도 없었고요. ROE 보겠습니다. 좋았을 때 17까지 올랐고, 자, 실적 악화되면서 4, 9. 어쨌든 요때 빼고는 조금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두 자릿수 재진입은 좀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일단 개선이 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두 자릿수 진입은 후년이나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EPS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좀 쉬었다가 내년부터 좀 큰 폭의 상승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이어서 배당금은 올해 1,524원, 전년 대비 소폭 올라간 수치 예상이 나오고 있네요.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2.16%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배당 메리트는 살짝 내려왔어요. 그래도 소소하게 좀 챙겨가겠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PER은 16.45배, PBR은 1.16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위치가 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엄청난 저평가, 많은 저평가는 아니에요. 지금 약간 살짝 싼 구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삼성전자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은 4조 6천에 그치면서 어닝쇼크를 기록했죠. 하지만 그것과는 달리 3분기부터는 개선된 수익성 성적표를 내놓을 거라는 증권가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 자 바로 HBM의 출하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HBM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107%나 급증하면서 당초 기대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1CNM D램을 기반으로 해서 제작되는 삼성전자의 HBM4는 1CNM 성능 향상 및 수율 개선, HBM 후공정 수율 개선,
그리고 제품 성능 향상 등으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루빈 내 점유율이 30%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품의 퀄 테스트가 수개월 남아 있어서 상황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하겠지만 HBM3에서 보였던 발열과 성능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은 점은 우호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간 부진했던 파운드리 부문이 글로벌 고객사와의 공급 계약 낭보를 잇따라 전해온 점도 호재로 보여집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는 지난달 테슬라로부터 165억 달러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3조 원, 굉장히 크죠. 자, 계약 기간은 7월 24일부터 오는 33년도 이제 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8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 되겠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총 매출액 300조 정도의 한 7.6%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고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단일 고객 기준으로는 최대급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호재가 들어왔죠. 자,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들어왔죠. 이달 초순에는 애플과 차세대 칩을 생산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한 것인데요. 3년간 적자를 기록 중인 파운드리 사업은 23조 원 규모의 테슬라 신규 수주와 더불어 애플 아이폰의 이미지 센서 신규 공급에 따른 이런 가동률 상승으로 중장기 실적 턴어라운드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다만 불확실성도 있긴 합니다. 자,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 약 10%를 확보를 하고 109억 달러 보조금을 지급하며 최대 주주가 최근에 되었죠. 그래서 이는 파운드리 사업 부진으로 자금난을 겪던 인텔의 정상화 계기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이런 한국 기업에는 미국 정부가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반도체 국가주의가 강화되면서 삼성전자는 인텔과 동일 고객을 두고 경쟁해야 한다는 부담이 커질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의 이슈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인텔 관련 이슈만 제외하면 그래도 대부분 상당히 호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괜찮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간다고 해서 뭐 위험할 건 없어요. 아직은 위험할 거 없고 저평가 구간인 건 맞는데 지금 들어가서 과연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익을 향후에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세가 좀 많이 낮다는 점에서 확실히 메리트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들어가서 위험할 건 아닌데 메리트, 앞으로 있을 메리트, 상단, 이게 조금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신규 관점에서는 조금 더 위에가 많이 열려있는 그런 종목, 탄력적으로 좀 갈 수 있는 더 그런 종목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나빠서가 아니라 앞으로 조금 더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낫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겠습니다. 자, 현재 목표가 83,000원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 일단은 83,000원까지 제시를 하도록 하겠고요.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은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아직은 홀딩 하시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익절 그러면 어떻게 좀 진행을 하시냐? 제가 봤을 때 한 75,000원, 자, 7만 한 중반대 넘어갔을 때부터는 조금씩 비중 줄여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슬슬 익절해 나가시다가 분할로 잘 팔아 나가시다가 최종으로는 일단 83,000원까지 보는 전략 지금은 유효하겠다. 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전략입니다. 자, 일단 뭐 제가 따로 라인을 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목표 주가 라인 요거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기준점 요걸로 보시되, 자, 여러분들 평단을 83,000원 밑으로 맞춰 주셨다? 큰 걱정 없어요. 그냥 가져가시다가 여러분들이 본전에서 탈출하든지 좀 더 익절까지 노려보는 것까지 한번 시도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83,000원 위에 아직까지 위치가 되신 분들, 뭐 사실 거의 없겠죠. 여기서 일단 평단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없긴 하겠지만 혹시라도 계신다면 살짝 물타서 83,000원 밑에까지만 좀 맞춰주시고 보유하시다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탈출 혹은 익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83,000원 기준으로 밑에만 좀 맞추자라는 전략이고, 이미 83,000원 밑에 계신 분들은 굳이 물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전략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